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일상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대신 집이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특히나 조용한 환경에서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니는 독서실. 그런데 이곳이 공포스럽다고 느낀 적은 없으실까요? 옆자리에서 들리는 필기 소리, 조용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서늘함? 책상만 비추는 조명 외에 늘 어둠만이 허용되는 이런 독서실에 다녀보셨다면 그 특유의 분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입시생, 취업생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인 독서실. 그런데 지난 2017년 여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싹한 일화가 있어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24살이던 여대생 수연씨. 그녀의 집은 상가 건물의 4층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3층은 독서실이었는데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죠. 이곳은 보통 새벽 1시에 마감을 했고 이용객들이 모두 퇴실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엄마와 수연씨가 뒷정리와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종종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면 딸이 대신해서 독서실을 관리하면서 살아오던 어느 날 2017년 8월 6일 토요일, 그날은 하루 종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독서실은 평소보다 더 한산했죠. 그날 수연씨 어머니는 개인적인 일로 주말 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 예정이었고 그렇다 보니 수연씨가 온종일 독서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입구에 부착된 장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퇴실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카운터에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작은 호출벨이 있어서 새로운 등록생이 오거나 급하게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4층 가정집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수연 씨는 벨이 울리기 전까지 4층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참 컴퓨터에 몰두했던 그때 독서실에서 벨이 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 반. 황급히 3층으로 내려갔죠. 어라?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 눌렀나? 아니면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돌아갔나? 수연 씨는 황당했지만 이왕 내려온 김에 카운터에 조금 더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모니터를 훑어보면서 현재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총 6개의 열람실 중 1열람실에 3명, 3열람실에 2명, 이렇게 5명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숫자였죠. 수연 씨는 내심 사람들이 금방 퇴실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문 닫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까? 이내 지루해진 그녀는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가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 버리는데요. 그녀가 벨소리에 깬 건 오후 11시 50분.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내려가 보니 한 여학생이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결제를 마친 학생이 곧 독서실을 떠났고 그 후에 우르르 몇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퇴실을 합니다. 아마 친구들끼리 같이 왔다가 함께 집에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니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초록 불빛이 단 한 개만 떠 있습니다. 3열람실 18번 좌석. 여긴 남성 전용 열람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왠지 이 사람도 곧 퇴실을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고 수연 씨는 카운터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는데요. 한참 컴퓨터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다 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28번 학생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씨, 혹시 자는 거 아니야? 수연 씨는 직접 3열람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상과 달리 18번 좌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누군가 꼿꼿이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꽤 집중하는 듯 했어요. 수연 씨는 실망했지만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갔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12시 30분을 넘기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마감 1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고 그녀는 결국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호출벨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18번 남자가 나간다는 걸까? 수연씨가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모니터를 보니 18번 좌석에는 여전히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종종 퇴실 버튼을 안 누르고 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수연씨는 이 3열람실에 가보는데요. 아까 그 남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딘가 자세가 좀 기묘한데요. 보통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한쪽에 이렇게 기대 있거나 아니면 허리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남자는 뭐랄까 몸이 굳은 것처럼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몇 초 더 지켜보니까 심지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집중력이 남다르시네. 수연씨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찰나 또다시 벨이 울렸죠. 와보니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8번 좌석 또한 초록색 그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요. 누군가의 장난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녀는 이번엔 집에 올라가는 대신 4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벨이 울리는 소리가 계단을 통해서 들리자마자 카운터로 향했는데요. 순간 온몸에 밀려오는 소름.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씨는 갑자기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차가워지는 걸 느꼈고 어쩔 줄 몰라서 카운터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에서 초록색 불빛이 사라집니다. 어라? 이건 퇴실인데? 보통 퇴실을 하려면 관리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퇴실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용객이 입구에 있는 장치에다 정보를 입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수연씨는 순간 오싹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18번 남자가 나갔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3열람실로 다가섰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을 활짝 여는데 불은 캄캄하게 다 꺼져 있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지? 그녀가 안도하고 문을 닫고 나오려는 찰나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향해 보니 누군가 놓고 간 장대우산이 기대 있다가 떨어진 것이었죠. 수연씨는 별 생각 없이 그 우산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책상 밑으로 누군가 앉아있는 두 다리가 너무도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18번 좌석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두 다리가 똑똑히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다리를 미친 듯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연씨는 독서실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한 남학생이 불도 다 꺼진 열람실에 앉아있어. 이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잘못 본 거라면서 불 끄고 잠든 학생일 테니까 가서 깨우고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너무 태연하니까 수연씨 역시 착각했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안정이 되던 차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독서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씨는 더 이상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벨은 또다시 울렸고 조금 후 또다시 울립니다. 결국 수연씨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18번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강도나 변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급한 신고에 머지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그제서야 경찰과 함께 독서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18번 좌석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민망하게 경찰들이 돌아간 뒤 수연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침 엄마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수연 씨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는데 얘기를 듣던 엄마가 하는 말. 3열람실 18번? 거긴 7월 29일부터 공석인데? 수연 씨와 엄마는 이후에 혹여 독서실에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익명의 힘을 빌려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털어놓게 된 것이었는데요. 고요했던 독서실, 18번 자리에 앉아서 사시나무처럼 다리를 떨고 있던 그 남학생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계속 벨을 눌렀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밤 독서실에는 과연 몇 명이 있었던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